안녕하세요. 31살 갓 돌진한 딸아이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물을 작년 봄에 저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건은 이 건물로 인해서 생기게 되었는데 갑작스레 저도 건물을 받게 되어서 당황도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관리하고 돈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며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맞아본 적 없고 아버지와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받고 예쁨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생활하시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으시고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사십니다. 남편은 저와 싸운 적 없이 잘 지내왔는데 한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전 저와 시어머니의 다툼이 있었는데 그 후로 남편은 저에게 쌀쌀맞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화나게 만들더군요. 너무 어이없지만 시어머니와 다툰 이유는 건물에서 받는 월세를 왜 제가 관리하고 있냐라는 주제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보아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 월세를 왜 너가 관리해? 남편에게 이제 맡겨라. 하시더군요. 제가 제 건물을 관리하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니까 자고로 건물같이 중요한 돈 문제는 남자가 관리하는 거다. 라고 하시며 여자가 하기는 너무 힘드니 남편에게 맡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제가 관리해도 돼요. 괜찮아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하시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시어머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하나의 사건도 역시나 건물과 관련된 문제였네요. 시어머니는 아가씨와 카페를 하고 싶다는데 1년 안에 자리 잡을 테니 월세 보증금 없이 하신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딱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무슨 제 건물이 월세 안 받는 무료봉사 건물도 아니고 아가씨라는 사람은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은커녕 제 남편한테 용돈 받아서 놀러만 다닙니다. 놀러만 다니는 아가씨를 제가 뭐가 이쁘다고 월세도 안 받고 카페를 차려주나요? 이쁘다고 해도 월세 안 받고 카페 차려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해외를 자주 가시는데 그때마다 제 선물을 사오시는데 가방이나 지갑 이런 겁니다. 아가씨는 저희 집 놀러와서 빌려달라고 빌려가서는 절대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아가씨를 뭘 믿고 제 돈 투자해서 카페를 만들어줍니까? 안 그런가요? 시어머니께서는 싸가지 없고 자기 아들 무시한다며 남편 퇴근 시간에 회사 앞에 찾아가서 한풀이하고 저희 아버지 집까지 찾아가서 제 욕을 하시고 돌아가신 어머니 흉까지 보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전화 받고 알게 되어서 어머니 욕까지 하신 시어머니한테 전화 걸어 따졌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제게 던지더라고요. 저보고 그냥 해주지 건물로 유세 부리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건물 자리도 없고 요즘 카페 장사 정말 쉽게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다시는 시댁 근처도 안 간다고 말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남편이란 사람과 시부모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저한테 빌붙어서 뭐 하나라도 떼먹으려고 옆에 있는 것 같네요. 또 한 번은 건물 받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사표 내고 장사한다는 거 제가 반대했는데 그 후로 월급 받으면 월급 시댁에 다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월급 시댁에 다 주거나 차라리 이혼하자고 선언하니 갑자기 미안하다고 빌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갔다가 일주일 뒤에 들어와서는 앞으로 저희 아버지를 집으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아버지 집 가는 것도 한 달에 한 번만 가라고 합니다. 저는 아기 낳으면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에 전념했고 예쁜 소녀 생기신 아버지는 시간 나실 때 낮에 종종 놀러 오십니다. 오셔서 남편과 마주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출가하고 나서 아버지 집 오랜만에 갔을 때 라면 드시는 모습 보고 일주일마다 반찬 잔뜩 해서 가져다 드리고 웬만하면 점심만 저랑 같이 먹자고 부릅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사는 우리 집도 아버지가 해주신 거고 어머니 없이 자란 게 흠잡힐까봐 예물이며 혼수며 부족함 없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위 기죽지 말라며 오히려 더 챙겨주고 눈치 보시는데 퇴근하고 온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해달라는 거 해주랍니다. 싫다. 사과는 어머니가 해야 할 것 같은데라는 제 말에 예의는 어디다 팔아먹고 아비밖에 모르냐며 아비 거리더군요. 어미 없이 자라서 시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을 모르는 거랍니다. 그 말 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딸 들쳐업고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꺽꺽 우니까 아버지는 놀라셨고요. 우리 딸은 엄마가 우니까 같이 울어버리네요. 지금 결혼 전 제 방에서 마음 추스리고 글 남겨봅니다. 저는 정말 이혼하고 아버지랑 딸이랑 살고 싶어요. 시댁에서 더 이상 흔들리기 싫고 거지 같은 시댁 이제 그만 보고 싶네요.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딸아이가 나중에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죠? 이혼을 한다면 저보다는 나중에 딸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위로와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모든 댓글들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 결혼 준비 중인 친구와 곧 있으면 예쁜 아기가 생기는 친구, 좋은 일을 앞둔 친구들에게 말하기가 겁나서 이곳을 친구 삼아 글을 남겼습니다. 저 댓글들을 읽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마음도 정말 단단히 먹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긴 과정일지는 모르겠지만 딸, 언니, 동생이라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글이라도 안 쓰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쿵쾅거립니다. 아침까지 그 인간한테 집 전화로 계속 전화 오고 시어머니한테도 전화 온 것 보니까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어젯밤 고모한테 제 이야기를 다 하셨고 놀란 고모가 오빠와 아침 일찍 오셨습니다. 친척 오빠도 외동이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친오빠나 다름없습니다. 고모부가 법률 쪽에서 일하셔서 법적 절차를 도와주신다 하시고 제 손 꼭 잡아주면서 어려울 일 없고 힘든 일 없을 것이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언제나 내 편이니 같이 이겨나가자고 하더라고요. 고모부 말에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점심 먹고 딸아이는 고모가 봐주시고 저와 오빠는 저희 집으로 짐도 챙기고 도어락도 바꾸려고 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없으시고 아가씨가 거실에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유령 취급하고 딸 짐하고 제 짐 몇 가지 챙겨서 방에서 나오니 아가씨가 시어머니한테 언제 전화했는지 시어머니가 문 열고 들어와서 제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모임 사람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오빠와 시댁에 충돌이 있었고 말리던 저를 아가씨가 밀쳐버려서 허리도 다쳤습니다. 오빠는 목에 손톱으로 흉도 생겼고 도중에 아버지도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빠가 경찰 부른다고 하니 그렇게 고함 지르고 난리치던 시댁 사람들 눈치만 살살 보고 조용합니다. 집 명의가 아버지입니다. 당장 아들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남편 물건 현관으로 집어 던지시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시집 잘못 간 제 탓 같아서 바보같이 방 들어가서 또 울었습니다. 오빠와 제 목에 흉진 것, 저 밀치고 머리 잡은 거 고소할 거라고 통보하니 저한테 독한 년 천벌받으라고 온갖 악담하시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아버지한테까지 욕하시는 거 보니까 눈이 돌아갔습니다. 따라 나가서 아버지 가방에서 차키 뺏어서 차에서 아가씨 짐 다 바닥에 집어던져버리고 뭐라고 하는 시댁들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가 빌려간 건 제 차입니다. 악마보다 더한 시댁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사람 불러서 도어락 다 바꾸고 남편 짐 빼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남편 놈이 계속 전화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말씨름 더 이상 싫고 제 마음 변화는 없고 법으로 결정 보자고 통보를 했죠. 한 번만 더 찾아오고 전화하면 증거만 더 쌓이는 꼴이니 그만 귀찮게 하라고 하니까 전화는 아니지만 문자로 미안하다고 계속 보냅니다. 다시는 내 돈만 탐내는 너네 가족이랑은 꼴도 보기 싫고 이제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고 엮이기도 싫다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아직도 손을 덜덜 떠니까 저 대신 운전해서 아버지 집까지 데려다주고 고모는 잘했다며 마음 단단히 먹고 겁내지 말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수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정신을 더 찾으려고요.
겨우 정신 차리고 아버지 밥 해드리려고 장봐와서 손이 덜덜 떨리지만 이렇게 후기를 쓰게 되네요. 어젯밤 예쁜 딸아이가 잠들자 아버지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히려 증거는 아버지 핸드폰에 다 있더군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저를 설득해서 카페를 차려달라고 몇 번씩이나 전화하고 문자를 했습니다. CR도 안 먹히니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에게 사돈 답답하시다, 천벌 받으실 거다 등 모욕적인 말도 서슴지 않게 보내셨더라고요. 그동안 딸을 위해 묵묵히 참아오셨던 아버지도 이혼하는 게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저한테 어머니 없이 자라온 게 불행하냐고 물으셔서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부족했냐고 또 물으시길래 그것도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제 딸도 같은 마음일 거라 말해주십니다. 그 말에 펑펑 우니까 그만 울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으니 안 보였던 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야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혼을 하며 힘든 일이 많겠지만 버텨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지만 아버지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어떠냐며 물어보시고, 아니면 시댁처럼 무식하게 사업한다고 하지 말고 계획하고 공부해서 장사 한번 해보라고 권하십니다. 고모부에게도 연락이 와서 증거를 아버지에게 받았다고, 이 정도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권, 양육권까지 다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남편이더군요. 제발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또다시 비는데 고모부께서 저에게 조언해 주신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녹음도 하고요. 폭행에 관한 민형사 조치는 다 할 거고 시모 신우는 물론이고 당일에 몰려와서 폭행에 협력하거나 가담한 사람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진단서도 떼놓았고, 그리고 정 잘못했고 합의하고 싶으면 기회를 주겠다고. 조건은 딱 하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할 경우에 정말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힘든 하루였지만 한편으로 설레는 하루도 된 듯합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글로나마 제 상황과 마음을 써내려가니 오히려 더 굳은 확신과 제가 잘했다는 믿음이 생기네요. 댓글로 많은 위로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위로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해주신 만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기를 내보려고 글을 씁니다. 지금은 새 출발을 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늦지 않았다고, 잘한 일이라고 말해주세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29살에 4살 어린 25살의 남자친구를 만나 너무 행복하게 연애를 했어요. 다투기도 많이 다퉜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어디에 끼워 맞춰놓은 것처럼 너무 잘 맞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마음이 되었고, 여행도 취미도 너무 잘 맞아 추억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31살이 되어 남자친구와 결혼을 얘기하게 되었고, 남자 쪽 집에서는 남자친구가 아직 결혼하긴 어리고 미숙하다고 4년 뒤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엔 그 말이 조금 서운했지만 저희 집에도 잘 말씀드려 놓고 4년 동안 변함없이 연애를 이어왔어요. 올해 드디어 예비 시댁에서 말씀하신 해가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는 시댁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근데 예비 시댁에서 저희 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고는 아버지의 사업상 보여주기 식으로 잡아놓은 근저당을 보시곤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남자친구 선에서 마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저보고 직접 그 근저당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해명하려면 부모님께 여쭤봐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결혼이 이렇게나 자존심 상해가며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예비 시댁에서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다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으시고 제 위로 언니 한 명, 오빠 한 명 모두 결혼도 하고 직업도 빵빵해서 부모님이 혹시나 노후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 시댁에 도움 요청할 일 전혀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제 편에 서서 제 옆을 지켜주는 남자친구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이 된 걸 알게 되었어요. 너무 두려웠지만 예비시댁에 말씀드렸죠. 말씀드리자마자 전화가 와서 어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냐고 다 알아보겠다고 하시고 몇 주냐고 하면서 그럼 언제 가졌겠다고 하시며 일부러 임신한 거 다 안다면서 저에게 수치심의 발언들을 하며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지우라고 하셨어요. 좋게 말할 때 지우고 헤어지라고 험한 꼴 보고 싶냐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세상이 무너졌고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지우라는 말이 나오시는지 저렇게 지우기 전날까지 거의 매일 전화하고 찾아오시고 지우라고 온갖 욕설을 다 하시며 돈이라도 바라냐면서 저를 더 바닥까지 끌어내셨어요. 저도 버텨봤거든요. 심장 소리까지 들은 아기를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어요.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버티고 버티다 남자친구도 지쳐버렸고 15주 차에 지우게 되었어요. 저 혼자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지우고 싶어 하는 게 보이니 제가 버틸 힘이 없었어요. 지우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딸 고생했다고 안아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보며 이 악물고 버텼어요. 35살에 아이까지 지우고 제 몸이 많이 망가졌지만 예비 시댁에서는 괜찮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끝까지 저를 지켜준다는 남자친구는 어머니께서 너와 헤어지지 않는다면 알아 누울 거란 식으로 말씀하셨어 라면서 부모님 품으로 갔네요. 이렇게 허무하게 6년의 연애가 끝이 났어요. 헤어지고 나니 남자의 어머니는 드디어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대요. 매일매일 그쪽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 분하고 슬프고 제 인생 망가진 것 같아 두렵고 그랬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인사 온다고 주소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준 주소로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고 저희 집에 대출 받은 걸로 꼬투리 잡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해명을 하면 저를 믿어줄 줄 알았냐고 하고 그 누구보다 남자친구는 제 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6년이나 사귀고 내 편이었던 사람이 자기 엄마 편에 선 걸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인이 된 등기부 등본이나 대출을 더 이상 해명이나 변명 안 한 겁니다.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이니까요. 몸도 마음도 망가진 저를 보고 저희 엄마가 잘 헤어진 거라면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지금이라도 알고 헤어진 것은 널 위해서 너무 잘된 일이라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 사람들 평생 후회할 거라면서 조만간 너한테 다시 만나자고 싹싹 빌면서 연락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영문을 모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엄마 말처럼 전 남자친구가 자기가 오해였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엄마한테 이런 연락이 온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처음에 등기부 등본 가지고 꼬투리를 잡길래 해명해 주려고 아버지 사업체 잔고 증명이랑 제 앞으로 된 아파트 입주권 계약서까지 준비를 다 해놓으셨대요. 아버지 사업주 때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도 형식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 사업체는 이러한 회사라고 안심시켜 드리려고요. 언니, 오빠 결혼할 때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고 2억쯤 되는 빌라 사놓은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것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현재 아파트를 한창 짓고 있으니 분양금을 더 내면 그 집에서 신혼집 하라고 하려고 했대요. 엄마가 바빠서 서류 준비가 조금 늦었는데 그새를 못 참고 전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희 집을 거지 취급하고 아이까지 지우게 된 거죠. 엄마는 너무 참담하고 괘씸해서 너희가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찬 거다. 사실 우리 집 재산은 이 정도 된다 하고 제 앞으로 받은 분양계약서를 남자친구 회사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그랬대요. 우리 아이보다 재산 더 많은 여자, 네 평생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우리 애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진짜 거지는 인성도 안 된 너희 모자라고. 엄마가 저 대신 할 말 다 하셨대요. 저희가 지방이라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잔고 증명이 20억이 넘어갔었나 봐요. 제 아파트는 분양금을 더 내야 하긴 하지만 현재 시세가 7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남자친구가 연락 오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니 원래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남았던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하며 아이까지 지우게 했던 남자친구와 그 엄마는 회사 앞까지 쫓아와서 할 수 없이 만났네요. 자기 생각이 짧았다. 내가 잘못했다. 아기는 다시 가지면 되니까 다시 결혼 추진하자 하더라고요. 저한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주워놓고 아주 뻔뻔하게 두 모자가 저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뱀 같은 혀를 잡아 빼버리고 싶었어요. 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했어요. 거지 같은 당신 집구석, 당신 같은 사람이랑 가족으로 엮이기 싫습니다. 정말 거지 같은 당신 아들 데리고 내 앞에서 나가세요. 라고요. 그 순간 남자친구 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다 자기가 잘못한 거고 자기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나랑은 연 끊고 살아도 되니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비굴하게요. 거기다 남자친구는 나는 너랑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싶었다고, 엄마 때문이라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순간적으로 뺨 한 대 때렸습니다. 네가 무슨 염치로 내 아이를 입에 담을 수 있냐고. 네가 사람 새끼냐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아빠인 것보다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축복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굴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다시 한번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른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나랑 헤어져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조차 사치고 너무 힘들기에 언제까지나 쓰러져 있을 수 없기에 이제 일어나 보려고 해요.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이렇게 힘든 만큼 배로 행복해질 수 있겠죠. 인생 선배님들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 남자보다 제가 100만 배 행복할 거고 그 가족들보다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거라고. 저 이제 꽃길로 가고 있는 중이겠죠.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댓글입니다. 님, 그거 위자료 청구 가능할 겁니다. 물론 그 악마 같은 인간들 보는 게 힘들겠지만 정신적 피해 보상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이대로 지나가 버린 님의 청춘이 너무 아깝고 아프잖아요. 지금이라도 소송하세요. 자기 자식의 아이까지 지우라는 사람이 어디 정상인가요? 만약 결혼했으면 평소에 을이 되어서 지옥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았을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마음 편한 게 최고죠. 승리는 지옥문 앞에서 돌아왔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으니 씩씩하게 또 살아봅시다. 빠져나온 것을 축하드리며 몸 잘 추스르고 이기세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글쓰니 몸이 망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얼른 털고 일어나서 보란듯이 잘 사셔야죠. 똥차 갔으니 벤츠 오겠죠. 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걸 축하드려요. 몸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 더 투자하세요. 처음부터 허락할 마음 없었던 듯. 글쓴이가 눈치 없이 그걸 몰랐을 것 같네요. 처음부터 헤어져라는 말을 못해 아들이 어리니 몇 년 뒤라도 좋으면 다시 결혼해라. 이 얘기 한 듯 하네요. 그러다가 여전히 감정 좋고 임신까지 하니까 본색이 나온 거죠. 인과응보, 앞으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사세요. 다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전혀 늦은 나이 아니고요. 훨씬 좋은 사람 찾아올 거예요. 쓰레기들은 최대한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갈까봐 걱정이네요. 전 아이를 둘이나 잃고 무뎌졌지만 가끔 미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살다 보면 사라진다고 하니 힘내세요. 아이에게 미안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다치셨겠지만 6년이라는 시간보다 많은 날들이 남았고 그놈이랑 더 엮였다면 더 험한 일도 봤을 거예요. 지금은 악마 같죠?
털어내고 이겨내면 언젠가는 고마운 순간이 옵니다. 제가 20대 집안 휘청하고 개뿔도 없는 전 남자친구 엄마 아빠한테 굴욕당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헤어지고 회사 일도 너무 잘 풀려 승승장구하고 우리 집도 안정되고 그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시간 지나서 생각하니 너무 고마워요. 힘내세요. 결혼 성사 됐어도 살기 힘들 것 같은 집구석이네요. 잘 헤어지신 것 같아요. 그런 집구석은 그 누가 들어가도 버티기 힘들어요. 저런 놈이랑 6년 낭비한 시간이 아깝다. 진심,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늦게라도 탈출하셔서 다행이에요. 말만 들어도 끔찍하네요. 축하드려요. 쓰레기 집안 잘 걸은 거죠. 아기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인연이 아닌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제가 10살 더 살았는데 저도 비슷했어요. 좋은 남자 별로 없고 좋은 시댁은 더 없었어요. 여자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면 자기 부모 반대 따위 신경 안 쓰는 게 좋은 남자예요. 이겨내요. 1년 안에 헤어지길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갑자기 와요. 안녕하세요. 아들 1명, 딸 1명 있는 아줌마입니다. 벌써 자식들은 전부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두 훌쩍 커서 출가했어요. 저는 전업주부예요. 저희 부부는 어렸을 적 중매 결혼으로 만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친정이 잘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알아주는 땅부자였고 남편네 집안은 학자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어른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일사천리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라 그렇게 나이 많은 노총각 남자에게 시집을 간 거였겠죠.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런지 바보같이 참 많이 참고 당하고 살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을까 그때 저희 집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정아빠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노름빚이 감당이 안 되자 있던 땅을 하나둘씩 팔더니 아예 집까지 경매에 나가게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친정엄마가 끝까지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하시다가 집이 경매에 나가서 팔리게 되자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자식들에게 말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동네에서 알아주던 부잣집이었던 저희 친정은 한순간에 집까지 날려버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정아빠는 그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3년을 식당에서 일하며 사시다가 한겨울 식당에서 일을 끝마치고 집에 가시던 중 심장마비로 손도 못 쓰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한순간에 저는 고아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을 모두 잃고서야 남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남편의 집안도 제 집안도 있는 돈을 보고 결혼했는데 이제 그 돈까지 없어지니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학교 일이 끝나고 진탕 술을 먹고 와서 애들한테까지 주먹을 휘두르고 그걸 막으려는 저한테도 휘두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경찰 부른다. 정신 차려. 지금 나는 그렇다고 쳐도 애들한테까지 손대는 건 아니지. 학생 가르친다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집 망했다고 나 만만해서 본색 드러낸 거냐고. 라고 반항을 하면 남편은 보잘것없는 기집애가 어디서 말대꾸야. 뭐라도 있어야지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급도 안 맞는 것이 어디서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안 쪽팔리게.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남편이 폭삭 망한 우리 집안을 욕할 때면 저도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장인어른 노름하다가 집안 다 말아먹고 온 동네에 니네 집 망하고 니네 엄마 식당일 하다가 그렇게 떠난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넌 무슨 자신감으로 얼굴 빳빳이 들고 나한테 따박따박 대드는 건데? 넌 내가 술 취하고 집에 들어와서 개짓을 해도 뭐라 할 자격이 없어요. 라고 하면
당신이야말로 집안에 돈이 있어 뭐가 있어? 돈 보고 우리 집이랑 결혼한 거잖아. 당신도 속물이잖아. 당신이야말로 당신 빼고 다 교수의 선생의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그 나이 되도록 공부만 하고 시간 강사하고 그렇게 해서 정교수는 언제 다는데.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놈의 정교수 한다고 몇 년을 가족들 쎄빠지게 고생시키는 거야? 그게 쪽팔린다 진짜. 난 당신이 우리 아빠보다 더 쪽팔려. 라고 따박따박 대들었죠. 그렇게 말할 때면 어김없이 자기 분에 못 이겨 무력을 사용했고요. 그 당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와서 중재하고 남편이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초반에야 계속 맞서 싸웠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행동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그냥 무시하는 방법을 택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저는 아이를 다 키울 때까지만 악착같이 버텨서 남편한테도 탈출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꾹 참고 아이를 키우던 중간에 남편은 결국 시댁의 힘으로 교수가 되었고 기세 등등함과 막장 짓거리들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도 많았죠. 저는 남편을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왜 안 들어오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아드님 바람난 것 같다고 말해도 당연히 본인 아들 편을 드셨죠.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둥 너가 이해 못하면 어떡할 거냐 이혼이라도 할 거냐면서 제 속을 후벼 파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아들바보 시어머니이니 예상을 안 했던 것도 아니지만 직접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참 충격이 컸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제가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사랑을 준 덕분인지 모두들 좋은 대학에서 탄탄한 직장을 잡아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당한 아이들이라 그런지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과 연락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전부터 계속 아이들은 말했어요. 분가만 하면 애비놈이랑은 연락 죽어도 안 한다고요. 남들이 들으면 폐륜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보고 꾹 참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이 분가를 하고 저도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되겠구나 싶었을 때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등한시한다는 남편이 본인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장남인 본인이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집으로 모시고 왔죠. 저는 절대로 어머니 못 모신다고 다시 개고생하라는 거냐고 말했지만 남편의 막무가내는 제가 말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가 초반엔 그리 심하지 않으셨어요. 똥오줌은 가릴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했던 말 계속하고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는 질문들을 쏟아내는 것 빼고는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신 지 6개월 정도 되었나 남편이 술집 여자에게 돈을 대주면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세상 쪼잔하고 짠돌이 남편이 살림할 돈도 아깝다고 제대로 안 줘서 제가 주말마다 가서 식당에서 일한 돈으로 아이들 뒷바라지 했는데 그 돈 아껴서 술집 여자에게 주고 있더라고요. 폭발할 대로 폭발했죠. 본인 엄마까지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딱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무렵에 시어머니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시기였어요. 변기에서 손을 씻는다거나 본인이 싼 대변을 화장실 벽에 발라놓거나 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혼자 살 능력 없고 지금 이 나이에 이혼해봤자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만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결국에는 내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눈물을 흘리며 좋아했네요. 제가 옛날부터 로또를 사는 버릇이 있어요. 남편의 갑질이 시작되고 미래가 없던 저에게 그냥 일종의 일주일 버티게 해준 그런 도구로 일주일에 1,000원 한 장짜리 그게 유일한 저의 사치였습니다. 많을 때는 5,000원도 당첨되었고 한 번도 그렇게 큰 금액에 당첨된 적이 없었지만 자잘하게 몇 번 당첨된 적은 많았죠. 그렇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시어머니까지 증상이 심해지니 아이들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아이들도 본인들이 증언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두 손 두 발 벗고 돕겠다고 했고 이혼을 결심하고 갑자기 지갑에 있던 로또 종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날이 월요일이었으니 당첨번호가 발표된 지 좀 지났어요. 번호 맞추어 보는 시간이 일주일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니 이혼 문제로 골치가 아프던 중 로또나 확인해보자 하고 핸드폰을 통해 로또 당첨번호를 검색했습니다. 한 개, 두 개 비교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당첨번호 5개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보너스 번호까지 똑같았어요. 추첨 날짜와 제가 산 로또 회차가 맞는지 수도 없이 확인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2등이었습니다. 2등이요. 놀라서 웃음도 안 나오고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환호의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흘렸네요. 이 당첨금이면 혼자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 여유는 되겠다. 변호사 비용도 되고 드디어 몇십 년 고통받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이 보기에 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 당첨금으로 인생을 바꿀 만큼 그 당시 저에게 큰 돈이었어요. 그렇게 동네 농협은행 지점에 가서 당첨금을 수령받고 세금을 떼니 4천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준비를 시작했죠. 그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남편과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변호사님을 찾아가 소송 준비를 하였습니다. 결국 소장을 접수하였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할 준비를 하였죠. 이혼 선언을 하려고 마음먹은 날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 밥 달라고 소리 지르고 화장실에 똥이나 치우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딱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당신이랑 안 살아. 네 엄마가 싼 똥 네가 치워. 내가 노예야? 언제까지 내가 네 밑에서 한여짓이나 살 줄 알았어? 나 이제 애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냈고 너랑 살 이유 없어. 곧 너한테 소장 날라갈 거니까 그리 알아. 더러워서 진짜. 어디서 별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지랄하는 거 참아줬더니 이제는 네 엄마 수발까지 들라고 하면서 넌 바람을 피니? 네가 사람이야? 정신 차려. 너는 나 없으면 끝이야. 내가 없어지고 그때 가서야 내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느낄 때면 난 옆에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미쳤냐? 빨리 밥 주고 똥이나 치우라고. 너가 나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뭐 먹고 살려고? 지금까지 내 돈으로 살아왔으면 너야말로 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주인 잃은 똥강아지 되는 거야. 확 진짜. 하면서 또 손을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손 쓰는 버릇 아직도 못 고쳤니? 때리고 싶으면 때려. 나 경찰 불러서 너 이거 폭행으로 신고할 거고. 나 이혼 소송 너한테 걸었거든? 너 바람난 거랑 여태까지 나 너한테 당하고 산 거 애들이 다 증언해 줄 거고 안 그래도 너한테 불리한데 한번 해볼 테면 해봐. 그럴수록 네 돈은 나한테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아니 네 엄마 똥칠하기 시작했다. 너가 한번 똥 치워봐. 그동안 내가 다 했으니 그 고통 너도 한번 느껴봐야지. 라고 하니까 남편은 올라갔던 손으로 물건을 던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쌍욕을 했습니다. 본인 분에 못 이겨 소리소리 지르고 꼴이 아주 짐승 같았네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한 달 정도 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결국 딸에게만 제가 목돈이 생긴 사실을 알리고 저와 딸이 제가 혼자서 살 집을 알아보고 사위와 딸이 돈을 조금 더 보태줘서 작은 전셋집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혼자 사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눈 뜨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혼자서 여유롭게 아침에 밥 안 해도 되니 참 속 시원하고 편하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자유를 얻었으니 당연한 행복이었겠죠. 자식들도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었고요. 소송을 하는 동안 자식들이 있어 참 많이 의지되었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 중이지만 변호사분이 반성 없는 남편 측 위자료로 통상적인 금액들보다 조금 더 높게 측정될 수 있고 재산 분할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요즘은 잠도 잘 자고 싱글벙글 웃으며 지내요. 이혼으로 받은 돈으로 평생 꿈꾸었던 작은 가게를 하나 낼 생각입니다.
아직 판결이 확정난 것은 아니지만 남편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네요. 정말 로또로 생긴 목돈이 저에게 이런 자신감과 여유를 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속으로 삭히고 또 저는 시어머니 뒤치작거리를 하고 있었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저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늦은 나이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